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이 아니고 16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네. 화요일이고, 오늘은 뭐 포트 점검 이런 것보다 보로노이 한번 제가 단일 종목 공부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원래는 약간 공부하는 채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 지난 12월 15일에 IR 자료가 나와가지고 요거 하나씩 좀 뜯어보는, 이제 꼼꼼하게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5일 IR 자료. 네, 그 데이터가 12월에 다 나왔잖아요. 10월 달에도 나오고 12월에도 나오고, 오늘은 VRN 11만 할 겁니다. 11만 해도 많아서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조금 여유가 생겨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용어들도 이제 훨씬 눈에 있고, 운전으로 치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면서 막 주가를 확인하고 가는 그 정도는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시고, 뭐 보로노이 거의 팔 일이 없겠죠. 네. 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셔야 됩니다. 네, 공포에 사시고, 공포와 회의와 의심과 짜증과 뭐 고통 속에서 사시고, 뭐 탐욕과 마음 편함, 뭐 호재 연속, 뭐 이런 거에 이제 파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D&D 파마텍 앞으로 호재가 되게 많고, 저는 한 10조 정도는 장기로 봤을 때 갈 것 같거든요. 아직 5조가 안 되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데, 뭐 다른 종목도 싼 게 있으면 또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알테오젠 싸고, D&D 파마텍은 잘 모르겠고, 펩트론 싸고, 보로노이 싸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싸고, 큐리옥스도 지금 조정받았고, 토모큐브도 괜찮고, 아, 죄송합니다. 또 안 뺐네. 프로티나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또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주주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프로티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는 하수입니다. 하수. 네, 요렇게 넘어갔고, 근데 펩트론 요즘 주주분들이 되게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공장 착공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약간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조그만 뉴스나 뭐 음해에도 되게 좀 힘들어 하시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의심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고, 릴리하고 펩트론하고 이게 무슨 뭐 잡음이 있나? 뭐 잘 안 돼가나? 이런 소식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뭐 그 팜테코에 있는 공장이 릴리 공장이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뭐 펩트론 장비 들어갈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이 약간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아주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알테오젠도 그런 측면에서 이거 좀 너무한데 싶거든요. 너무한데. 그래서 이게 제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알리는 정도가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사도 진짜 괜찮을 것 같다. 네, 넘어가고,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았더라고요. 저는 보르노이도 오르고 D&D 파마텍도 오늘 좀 많이 오르길래 그렇게 나쁘지 않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수가,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자, 오늘은 보로노이만 보겠습니다. 보로노이가 뭐 22만원까지 갔다가 살짝 떨어져서 21만 4천원인데 오랜만에 반등이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이 났습니다. 저는 또 한 20만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61선을 디디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동안 뭐 많이 올랐죠. 네. 자, 디셈버 15일. 네, 요게 IR 자료가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방송은, 이거 제 방송을 설거지 하시면서 많이 듣더라고요. 뭐 설거지나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방송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냥 그 이제 글이 쭉 있으면 글을 쭉 읽어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웬만하면 장표를 보시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자, 보로노이 파이프라인은 VRN 11이 메인이고 07, 10 요거 세 개가 이제 삼형제죠.
메인 삼형제고 VRN 6, 4, 13, 16, 19가 있는데 6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성치사 얘네들도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암비아에 넘어간 게 이게 이제 VRN 공사인데 이것도 파괴력이 꽤 세더라고요. 암비아가 그 뭐지? 디어 무슨 디어인데 이게 메세라로 치면 아치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엄청 큰 바이오 그 캐피탈에서 자금을 수혈받아 가지고 프로젝트로 메세라처럼 세워진 회사더라고요. 암비아가. 그래서 암비아의 단독 파이프라인입니다. VRN 공사가. 그러고 꽤 시장도 크고 뭐 효과도 어느 정도 전임상에서 다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제 그냥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뭐 안 나올까? 많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는 안 나올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VRN 11의 차별성, 하이어 타겟 엔게이지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과 결속력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이게 암에 달라붙어 가지고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걔네를 엄청 괴롭히고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반응이 나오고 이거는 PFS가 길어진다. 약물의 결합력 및 약물의 체내 농도를 기반으로 하여 약물의 PFS 예측이 가능하다. 약물의 PFS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전임상 요런 결합력과 체내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약물은 그냥 PFS가 웬만하면 다거든요. 뭐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항암제는 PFS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김현태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결합력과 체내 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타겟 엔게이지먼트 요거를 봤을 때 VRN 11은 이게 67, 오시머티닙은 이게 타그리소죠. 타그리소의 성분명이 오시머티닙입니다. 타그리소의 결합력은 17. 그러니까 VRN 11이 동일 미리그램, 동일 양으로 따졌을 때 결합력이 그냥 순수 4배가 높은 거예요. 4배가. 그러니까 암에 있으면 달라붙는 능력이 끈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끈이. 끈끈이의 그 끈끈한 정도가 4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그리소보다 VRN 11이. 그래서 잔존 암세포를 더 많이 없애버린다. 여기 보시면 그 오시머티닙, 그러니까 타그리소는 암을 한 40에서 50% 정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VRN 11은 예상이지만 한 70%에서 80% 정도 혹은 60% 그러니까 70%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더 잘 달라붙고 또 고용량으로 쓰기 때문에 암을 더 많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그리소보다 기본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임상으로 이제 보는 거고 사람에서 일상을 이제 대망의 일상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임상에서 사람들이 엄청 좋다 해가지고 2조를 넘었었죠. 2조를 넘고 막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전임상 결과는 그런 거고 사람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사람에서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임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둘 다 증명이 되고 있죠. 특히 부작용 부분에 대한 거. 결합력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암에만 가서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데 뭐 다른 데서는 안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이 끈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골에 가면 팔이 끈끈이가 여기 있죠. 군대에서는 이게 막 밥상에 있어요. 끈끈이가. 그럼 막 팔이나 모기 같은 것들이 벌 이런 것들이 여기 끈끈이 엄청 붙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는 그러니까 이 항암제는 요 끈끈이에만 가서 뭐 팔이라고 치면 여기 가서만 붙어야 되는데
이제 뭐 다른 항암제, 오시머티닙이나 다른 항암제는 뭐 장에 가서도 작용을 하고 피부에 가서도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심장 쪽에서도 나타나고.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지금 다 적게 나오잖아요. VRN10, VRN11, VRN07 세 개 다 부작용이 어느 정도 적게 VRN07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11은 부작용이 되게 지금 적게 나오고, 그 말은 암 끈끈이에 가서 잘 달라붙는다. 얘가 엄한 데 가서 붙지 않고, 사람 얼굴에 가서 붙지 않고 끈끈이에 가서 잘 달라붙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물 대비 PFS 개선이 있을 것이다.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또 한두 장 했는데 기네요. 타겟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약물이 타겟 단백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다.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결합력, 체내 농도, 체내에 얼만큼 있고 그 체내에 있는 약물이 어느 정도 결합력을 가지고 이걸 이제 곱하면 치료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VRN11하고 오시머티닙 타그리소죠. 요거 두 개가 VRN11을 보면 요거 조금으로도 지금 효과가 엄청 있는 거예요. 결합력이 엄청 세니까 요만큼만 있어도 파리를 잘 잡는 거죠. 끈끈이의 능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볼게요. 결합력이 좋다는 것은 암세포 억제에 필요한 약물 농도를 봤을 때 암세포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얘네를 없애는데 약물 A는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딱 하나만 가서 찰싹 달라붙어서 얘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약물 B는 결합력이 약하니까 뭐 가다가 안 붙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끈끈이로 치면 끈끈이가 접착력이 약해서 팔이 미끄러지고 다리 하나 남기고 다시 날아가 버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는 넣어줘야지 요 암세포 두 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A, 그러니까 요거 조금으로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게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게 요거거든요. IC 50분에 C 트라프 SS 프리. 뭐 제가 이거 사실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봐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네, 이거는 로라티닙이라고 하는 로라티닙이라고 하는 약으로 뭐 이런 것들은 애초에 증명이 됐어요. 이게 증명이 안 돼 있었으면, 로라티닙이 없었으면 저는 투자를 또 약간 이 정도로 자신있게 투자를 하지 않고 약간 망설여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로라티닙도 이런 결합력과 체내 농도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암세포에 잘 붙고 PFS를 늘릴 것이다. 요렇게 이제 전임상이나 뭐 그런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실제로 PFS를 엄청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VRN11도 그럴 것이다. 아직은 나이브 환자 대상으로 안 해봤지만 뭐 지금 그 헤빌리 트리티드 환자잖아요. 헤빌리 트리티드 환자, 그러니까 항암제를 이미 많이 맞고 온 사람들, 뭐 타그리소도 쓰고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맙도 쓰고 또 뭐 아파티닙 이런 것도 쓰고 케미스트리도 하고 케모세라피도 하고, 어쨌든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나오는 결과들을 봐도 지금 뭐 효과가 1차에서 엄청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여기 보시면 VRN11과 오시머티닙 비교 선택성을 봤을 때 효능 극대화, 안정성 극대화 계속 나오는 거죠. 잘 달라붙어서 효능이 좋을 것이고, 암세포에만 붙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장기 혹은 뭐 다른 장기, 조직 그런데 안 붙기 때문에 부작용도 덜 할 것이다. 안정성 극대화. 그래서 지금 뭐 10mm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험을 지금 400mm까지 넣었거든요. 400mm에서 뭐 환자 수는 적지만 그레이드 3라고 하는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의 부작용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한 케이스 나왔는데
뭐 그거는 약을 조금 오래 쓰니까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안 나왔다. 그만큼 지금 그 선택성이 우수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효능도 극대화되고 안정성도 좋다. 모든 게 일맥상통을 합니다.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연결고리들이 그냥 보이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VRN11은 더 용량을 타그리소보다 훨씬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타그리소는 160ml를 쓰면 80ml보다 효과가 당연히 더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어드버스 이벤트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약을 더 못 늘리는 거죠. 80ml에서. 그래서 얘는 80ml로 지금 쓰고 있는데 VRN11은 40에서 지금 400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VRN11은 뭐 40ml가 타그리소 80ml하고 효능이 비슷할 거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양보해서 80ml라고 칩시다. 80ml. 아까 전에 기본 똑같은 양으로 했을 때도 타그리소보다 VRN11이 암 조직에 훨씬 잘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차치하고 그냥 80ml 똑같다고 치자. 근데도 얘는 지금 320ml나 400ml 정도로 아마 도즈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똑같다고 하더라도 4배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더 좋지 않겠어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 암세포를 뭐 포화시킬 만큼 포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써도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의견도 있던데 뭐 그거는 해봐야 아는데 저는 그렇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또 뇌 쪽에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1차에서 결과가 타그리스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이드 3 TRA 그러니까 트리트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펙트죠. 네.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와 연관된 부작용 없음. 근데 오시머티닙은 꽤 많습니다. 20ml에서도 10% 있었고 뭐 80ml에서도 40% 이상이 부작용이 있죠. 이게 실제로 항암을 받는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또 가야 되고 그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지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시로 막 병원 가서 처치를 받고 입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QOL이죠. 삶의 질이 안 좋을지 네,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80ml, 160ml 나와 있는데 ORR은 확실히 올라가요. 근데 지금 표준 용량은 80ml거든요. 더 쓰면 효과는 당연히 좋은데 부작용 때문에 못 써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도즈 리덕션, 용량을 감소해야 되는 거고 이제 160ml는 53%에서 용량을 부작용 때문에 감소시켰고 이러면 PFS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80ml로 쓸 수밖에 없어요. ORR은 비록 160ml가 더 좋아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RN11 오시머티닙 비교 안정성을 봤을 때 뭐 계속 나오죠. 40ml부터 항암 효과가 확인됐는데 그보다 용량이 10배 증가한 400ml에서 그레이드 3 이상의 이상 사례가 없다. 사실 이게 경쟁 약물들, 경쟁 회사들 혹은 경쟁 회사 주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무시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개발을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VRN11은 우리 편이라서 참 다행인 약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임상 1회 이상에서 확인된 VRN11의 안정성을 봤을 때 25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하나 나왔죠. 240ml에서 그레이드 3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 56명 환자입니다. 뭐 10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400ml는 뭐 3명이고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그러고 안정성을 봤을 때 그 오프 타겟 부작용이 없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시머티닙 요 타그리소 보시면 골수를 억압하는 마이엘로 서프레션이라고 하죠. 골수를 억압하면 빈혈이 옵니다. 빈혈. 그레이드 12명이고
12%? 12%고, 그레이드 3 부작용은 또 이게, 잠깐만, 이게 한 명인가? 1%인가? 어쨌든, 병원을 갈 정도의 빈혈이 1%가 있고, 1% 맞겠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심각한 노프탁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QT 프로롱게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 심전도 찍을 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PQRS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QT 요거 시간이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없고 아네미아도 없고 VRN11은 그리고 ILD 요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얘네도 없다. 그러니까 오프타겟 부작용은 아예 없고 선택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온타겟 부작용이라고 하죠. EGFR 뭐 상피세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쪽은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얘보다는 훨씬 덜하다. 네, 그리고 그레이드 3는 없다. 요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좀 자세히 이번에 하는 김에 좀 뜯어볼게요. VRN11 오시모티디 비교 안정성을 봤을 때 이거는 뇌하고 그 폐 쪽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80mm 하고 80mm 그냥 동일 선상에서 놓고 이제 조금 양보해가지고 동일 용량에서도 VRN11이 더 잘 달라붙기는 하지만 그냥 동일 용량으로 비교를 해도 얘는 400mm까지 올릴 수 있죠. 400mm까지 올린다. 그럼 5배. 5배라서 이게 뇌투과율이 한 4배가 높은 거잖아요. 4배가 높은 거고 4배에다가 5배 거기다가 잠깐만요. 4배에 5배 근데 이게 4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혈중 농도보다 200%니까 200%니까 한 10배라고 쳐야 되겠네요. 50배. 근데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 좀 더 달라붙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뇌 쪽에서는 적정 용량으로 썼을 때 아마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100배 이상의 농도로 타격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폐 쪽은 결합력이라든지 높은 용량을 감안했을 때 20배 이상 높은 포텐시로 작용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레이드 3 부작용은 훨씬 덜하고 정말 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전임상 사이언스, 이제 항상 얘기하는 전임상의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보로노이에. 근데 이것들이 뭐 지금 임상 1상이긴 하지만 유효성으로 어느 정도 다 증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1차 나이브에서 하면 타겟수 제끼고 PFS가 늘어날 거니까 20조 버는 거예요. 20조. 그러니까 김현태 대표님이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빅파마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보시는 것도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괜찮지 않을까? 안퇴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을 바꾸시고 한 100만 원이라도 사놓으면 그래도 조금 좀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좀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고. 네, 어쨌든 자, 그러고 그 김현태 대표님이 뭐 몇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타그리소가 암세포의 2분의 1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형적으로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혹은 CT를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요 크기가 5cm였는데 2.5cm가 되면 이거는 선형으로는 2배가 줄었지만 부피로 치면 8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cm다. 요것도 10cm, 요것도 10cm. 근데 타그리소는 얘를 절반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맞나? 네, 요만큼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 여기도 줄여버리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요만큼만 남는 거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 그러니까 87.5가 없어지고 12.5%만 남는 거고, 그래서 이게 50%를 감소시키는 거는 그 50%가 아니고 길이가 50%가 되면 부피는 8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VRN11은 얼마나 줄일 것이냐? 70% 정도 얘기하거든요. 많으면 80%. 근데 70%를 줄였을 때는 원래 부피의 2.7%만 남아요. 그리고 80% 줄었을 때는 원래 부피의 0.8%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줄어드나? 네. 근데 어쨌든 그 제미나이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의심되시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사진으로 보시면 원래 암세포가 이 정도 크기였으면 70% 정도의,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7만큼, 3만큼 남은 거, 33, 요만큼이겠죠. 뭐 한 요 정도. 그렇게 줄였을 때 70% 정도의 그 선형으로 이렇게 줄였다면 부피는 2.7% 남았을 것이다. 80% 줄였으면 0.8% 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12.5%가 남았었다고 했잖아요. 타그리소는 50% 정도 감소시켰을 때. 그러면 2.7%에서 12.5%까지 가는데 이만큼이 PFS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줄여버렸으니까, 만약에 80% 줄였으면 여기서부터 12.5% 정도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VRN11의 PFS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큐브로 치면 뭐 이렇게 블록이 1000개 있으면 70% 줄이면 27개 남고, 운 좋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케모세라피하고 같이 하면 전신 그 화강암제죠.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없애버리면 CR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타그리소는 CR 비율이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한 1%인가 2%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CR 환자들이 1차 나이브에서 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수술 전후 요법으로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매출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얘기를 하면 너무 욕먹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보르노이의 꿈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러니까 뭐 결합력과 혈중 농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전임상 사이언스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요 식이 있어요. 그 앞에 보였던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ALK라고 하는 그 유전자 타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분야에서는 시장은 EGFR보다 훨씬 적거든요. 근데 로라티닙이라고 하는 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들보다 결합력이 좋아서 요만큼으로도 이만큼 많이 필요한 애들만큼의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아도 훨씬 포텐시하다는 거죠. 근데 요런 수식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뭐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꽤 많이, 지금 몇 개월이죠? 한 60개월 정도 되려나? 수식으로는 60개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식으로 이렇게 딱 대입을 해봤을 때 VRN11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수식은 요렇게 나옵니다. 뭐 18개월 뭐 트롭트 쓰고 뭐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님 뭐 20 몇 개월 뭐 이렇게 해봤자, 그냥 VRN11이 나이브에서 48개월 50개월 이렇게 띄워버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작용도 없는데요 뭐. 근데 앞서 말했던 전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식으로 이 정도 결합력을 보였을 때 PFS가 진짜 그렇게 많이, 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환자에서 썼을 때 그 정도 진짜 PFS가 나오냐. 이미 로라티닙은 그러니까 2차로 썼을 때는 별로 6.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못 늘렸어요 PFS를. 근데 1차 나이브 환자에서는 72개월 이상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만큼 결합을 착 달라붙어 가지고 엄청 초강력 끈끈이로 암세포만 타겟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수식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70개월이 안 되죠. 한 60개월 될까? 근데 실제로는 72개월이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런 수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VRN11은 여기 보시면 요게 아마 이걸 거예요. 48개월, 52개월. 근데 만약에 정말 실수로 로라티닙처럼 나와버린다. 그러면 진짜 한 60개월 나와버린다고 칠게요. 타그리소가 지금 뭐 20개월 쓴다고 치죠. 그렇게 해서 맥시멈 매출이 그냥 이것도 양보해서 한 8조 칠게요. 곱하기 3배 해버리면 그냥 이거 한 영업이익 20조 나오는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전임상은 이렇다. 네. 뭐 여기까지는 지금 팩트입니다. 앞으로는 뭐 로라티닙과 정반대로 부작용이 막 나오고 정말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네. 이게 보로노이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잠깐만요. 또 물 한 잔만 마시고. 자, 그 다음에 C797S 핵등 내성 변이 환자 대상으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 좀 장표를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김에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자, EGFR 비소세포 폐암 랜드스케이프인데 80에서 90%는 D라인 아니면 L라인이라고 해요. 델리션 19 L858R. 그래서 이게 D라인, L라인이고 EGFR 언커먼 10에서 20%는 뭐 얘는 좀 짜잘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D라인, L라인. 그래서 DL 요렇게 표현을 해요. 1, 2세대 약물을 요것도 다 TKI거든요. 얘한테 썼더니 돌연변이가 T790M이 나와서 또 암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언노운 종양으로 또 더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 T790 때문에 나온 게 3세대 약물이죠. 오시머티닙, 타그리소. 그래서 얘를 썼더니 T790은 더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C797S가 나오는 거예요. C797S. 그래서 뭐 얘네들은 케모세라피가 표준요법인데 C797S는 아직까지 승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승인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어느 정도 효과만 있으면 바로 가속 승인이에요. 네. 환자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의 오시머티님에 대한 내성 메커니즘. 뭐 요거는 여기 C797S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시장이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할게요. 5천억에서 1조. 네. 뭐 더 줄어든다, 원래는 1조인데 또 줄어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5천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5천억에서 뭐 그냥 3천억 정도만 파일을 차지한다고 할게요. 그래도 3천억 영업이익 나면 뭐 멀티플 20, 다른 그런 게 없으면 그래도 뭐 한 5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C797S 변이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 4명에서 썼는데 ORR은 75%, 4명 중에 3명이 효과가 있었고 굉장히 효과가 좋죠. 네. 베스트 체인지는 뭐 51%, 45%, 44%. 약이 없는 분야에서 항암 굉장히 치료를 많이 받고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암 조직을 실제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게 아니고 줄였다, 크기를. 뇌 속의 병변은 CR 이거는 그냥 감소. 그쵸? 그래서 뇌 속에는 폐가 아까 곱하기 20이었으면 뇌는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뇌는 거의 사기캐 수준이에요. 사기캐 수준. 다 그냥 쓸어버리고 다닌다. 하나 아쉬운 게 요거는 이제 PD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프로그레스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종양 이질성이라고 해가지고 종양이 요렇게 한 덩이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얘가 C797S 하나가 아니고 종양은 만약에 요렇게 있으면
요 부분은 C797S, 뭐 요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Q, 요 부분은 L, 요 부분은 A, 뭐 이럴 수 있어요. B, 뭐 물론 C797S 요만큼의 여기는 A, 여기는 B, 요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래서 밑 앞에서 항암을 많이 하고 온 환자가 C797S가 검출이 돼서 넣었는데, 얘는 많이 줄였지만 그 VRN11이 아주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그냥 다 때려잡는 그런 거는 또 아니라서, 이렇게 효과 없는 애들이 많으면 얘는 그냥 쭉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래서 이 환자는, 이거는 이제 뭐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종양 이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얘는 그렇게 더 그냥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ml라서 용량이 좀 적기는 했고요. 뭐 아마 적정 용량은 320ml나 뭐 400ml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뇌 속에는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뇌도 효과가 없는 거 봐서는 종양 이질성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처럼. 경쟁 약물과 임상 일상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레이드 3 부작용 그냥 한 건, 그리고 그것도 심각한 뭐 오프 타겟 그런 게 아니고, 뭐 AKI라고 해가지고 그 급성 신장 손상, 뭐 이거는 좀 탈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요거는 실레베티닙, 네, 뭐 부작용도 많고 그냥 별로입니다. 그냥 별로. 그래서 경쟁자가 없다. 그냥 요 영역에서 지금처럼 잘 나오기만 하면 된다. 참고로 이거 IR에서 대표님은 얼마 전에 IR 했잖아요. 대표님은 99%도 아니다. 그냥 여기서는 100%다. 100%. 1%라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또 이게 뭔가 싶죠? EGFR C797S 변이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가속 승인 목표다. 여기 보시면 타그리소를 먹었는데, 타그리소를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암이 잠깐만요. 점점 자라서 20% 이상이 되면 PD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요때부터는 다른 약을 써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때부터는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VRN11 이제 도즈가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쭉 밑으로 눌러준다. 그래서 튜머 사이즈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파셜 리스폰스, 네 맞죠? PR이라고 합니다. 40ml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치료제 가속 승인 사례를 봤을 때 오시머티닙 타그리소죠. T790 뮤테이션을 대상으로 임상 1상 시작하고 가속 승인 소요 기간이 32개월 걸렸거든요. 공교롭게도 23년 3월에서 15년 11월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보로노이 회사의 계획입니다. C797S군 26년 1비 이상 진입 및 26년 4분기 가속 승인 신청 계획이다. 그래서 뭐 내년 4분기에 가속 승인 신청 계획이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24년 3월에 첫 투약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임상 1상 시작을 첫 투약 시점이라고 보고, 여기 보시면 23년 3월에 시작해서 15년 11월에 승인이 나왔다. 요것도 3월이죠. 저 타임라인에 대입을 해보면 내년 11월에 이제 한 달 지나면, 며칠 지나면 26년이잖아요. 내년 11월에 가속 승인이 나오는 타임라인인데, 이거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긴 하고, 어쨌든 내년 4분기에 가속 승인 신청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 네. 꽤 가시권에 왔죠. 32개월 걸렸었네요. 네, 타그리소는. 요렇게 스케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797S 변이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 요거 그냥 한번 하는 김에 쭉 보고 갈게요. 40ml 케이스고, 베이스라인의 트리트먼트 히스토리를 보면 폐, 뇌, 그리고
흉막에 전이가 있는 환자죠. 흉막이라고 하면 폐를 감싸고 있는 그 얇은 막이거든요. 약물이 닿기가 쉽지 않은, 치료가 잘 안 되는 부위고, 요 부위들이에요. 폐가 이렇게 있고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 그리고 폐와 뇌와 흉막에 전이가 있는 환자고, 다코미티닙과 오시머티닙을 치료를 받았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 TKI 항암제 2번 치료를 받았던 환자죠. 근데 불과 40ml였는데 C797S 환자예요. 19주에서 흉막 쪽에 그 튜머는 51%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가 51% 감소죠. 그러니까 요게 그거예요. 선으로 껐을 때 51%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만약에 정사각형이라고 쳤을 때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요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부피는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40mm에서 51%가 저렇게 흉막이 없어지고, 뇌 쪽에서는 튜머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세이프티는 그레이드 1, CR, 뇌 쪽의 CR 대단합니다. 네. 160mm에서 C797S 보면, 그래서 그 김현태 대표님이 그랬어요. 막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이게 병리학자가 선 이렇게 찍찍 그어서 할 게 아니라 AI 그 툴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60mm를 썼을 때 오른쪽 폐에 이렇게 종양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확연히 많이 줄었죠. 이렇게. 그리고 뇌는 없어졌습니다. 컴플릿 리스폰스. 네. 240mm에서는 되게 많죠. 폐에. 플루랄, 이거는 흉막 쪽인가 보네요. 흉막 폐 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2사이클 만에. 2사이클째 D1이니까 한 사이클만 돌린 건가? 그리고 뇌 쪽에서도 많이 줄었고 240ml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C797S는 100% 될 것이다. 뭐 대표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치료 이후 불응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 시작입니다. 1차 치료를 타그리소 80ml를 이렇게 쭉 줘서 튜머 사이즈가 거의 50%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50% 줄어드는 시점에서 20%가 더 늘어나면 요때부터는 PD라고 해서 다른 약을 써야 돼요. 요때 이제 VRN11이 들어가는 거죠. 타그리소의 PFS는 18.9개월이고, 그러니까 PD로 진행이 되면 PFS는 깨지는 거예요. 그 시점이 종양이 최저점보다 20%더 커지는 순간들. 그래서 뭐 VRN11이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교를 한 건데 타그리소와 VRN11 비교를 한 건데, 뭐 이거는 헤빌리 트리티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뭐 ORR은 이렇게 낮을 수 있는데, 질병 컨트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도 종양이 이렇게 있으면 뭐 안 잡히는 L라인도 있을 거고 D라인도 요만큼 있을 수 있고, 뭐 C797S도 있고, 뭐 다양하게 A, B, C, D 요렇게 있다고, D 뭐 F라고 치죠.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비율에 따라서 VRN11이 타그리소가 못 눌러줬던 부분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또 PFS가 확 늘어날 수 있고, 못 잡는 애들이 많으면 또 줄어들 수 있고, 결국은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많은 항암제, 평균 3번 정도의 항암을 하고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꽉꽉 눌러서, 그 SD는 스테이블 디지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D는 20% 이상 PD로 진행되지 않은 환자예요. 20% 이상 더 커지지 않은. 그래서 PFS가 유지가 되는 거죠. 지난번보다는 화살표 요게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다. 네. PD 환자는 한 명이 더 늘었고, 뭐 DCR은 90.5%다. 근데 부작용이 없어요. 없어.
뭐 그레이드 3 부작용은 앞으로 점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쩌겠어요. 거의 말기 항암제인데 전이가 다 됐는데 여러 군데서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항암제보다는 훨씬 적다. 네, 타그리소는 32.9%입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VRN11은 80ml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2차 치료 대상으로 한 거예요. C797S가 아니라 케이스별로 지금 보는 거예요. 80ml를 썼을 때 베이스라인 트리트먼트 히스토리를 보면 흉막 전이가 있고 두 번의 시스테믹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그 아파티닙을 한번 썼었고 두 번 정도의 항암을 했던 환자인데 80ml를 썼을 때 암이 47% 줄어들었죠. 그리고 흉수가 없어지고 PR입니다. PR. 그리고 부작용 제로. 이 친구도 부작용 제로. 47%가 없어지고 이분은 6번 정도 항암을 받았었네요. 전에 레이저 티닙도 있었고 다코미 티닙도 있었고 80ml에서 이 정도였고 240ml에서는 L라인이고 그 전에 10번의 항암을 한 환자분이시네요. 굉장히 헤빌리 트리티드죠. 근데 이분도 VRN11을 썼더니 암이 43% 줄었습니다. 이거는 선형적으로예요. 선형적으로. 실제로 부피는 거의 8분의 1이 됐겠죠. PR이 떴고 부작용은 그냥 피부 발적 정도.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겠죠. 병원을 안 가도 되고 160ml에서는 오시머티닙을 썼던 환자고 5개월밖에 안 썼는데 그냥 PD가 떴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라인하고 D라인인데도 18.9개월, 20개월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 5개월에서 튕겨져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30개월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양 이질성으로, 뭐 D라인, L라인도 있지만 어느 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D라인, L라인이긴 한데, VRN11을 썼더니, 질병이 더 진행하지 않고 한 달 정도에서 7% 정도 줄었더라. SD입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은 없었다. 뭐 양이 좀 많네요. 네. 표준치료 내성 불응 환자 대상 미충족된 의료수요. 어렵다. 한눈에 안 들어오죠? 저도 안 들어오네요. 몇 번씩이나 봤는데. 그러니까 그 표준치료라고 하면 뭐 타그리소라든지 타그리소, 오시머티닙 여기 있고, 혹은 아미반타맙 레이저티닙, 여기는 케모세라피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2라운드에서 얘네를 쓴 것보다 이게 이제 그냥 이건 부작용 때문에 못 쓰고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오시머티닙이나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맙 그게 이제 1차 치료제잖아요. 걔네를 쓰다가 암이 더 진행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뭘 쓰냐고 봤을 때 케모세라피 아니면 전신 항암제죠. 뭐 요런 약들을 쓰는데 PFS가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에요. 근데 VRN11은 이때까지 뭐 요런 거를 봤을 때 6개월은 넘어 보인다. 6개월은 넘어 보인다. 그러면 2차 치료제 되겠죠. 이거는 시장 사이즈가 얼마? 5조. 5조입니다. 5조. 4에서 5조. 네.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은 다른 애들은 어마무시한데 1.7% 현재까지는. 근데 VRN11하고 케모세라피를 같이 써주면 아마 10개월 이상 나올 거다. 부작용은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 케모세라피를 하는 거니까 화강암제를. 머리털 빠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치료제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치료제보다 2차 치료제가 더 빡세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앞에서 로라티닙도 그랬었고. 효능을 보면 뭐 2차 치료제에서 질병 컨트롤은 90%가 됐었고 21명 중에서 14명은 지금 진행 중이고 뭐 6개월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요 환자들은 2차 치료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3차 3번을 맞고 온 거니까 4차 치료 대상으로 봐야 돼요. 4차 치료.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안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가고 있다. 네. 부작용은 적고. 그래서 요거는 안명주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요 폐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의사. 그래서 이분이 만드신 자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뇌전이 분야, 뇌전이. VRN11 오시머티닙을 비교를 했을 때 VRN11은 100% 플러스라고 한 게 뭐냐면 100을 넣었으면 100이어야지 왜 100%, 200%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혈중 농도를 100%라고 했을 때 뇌에는 200 곱하기 2가 있대요. 곱하기 2. 그래서 200%다. 뇌척수액이겠죠. 뇌하고 뇌척수액. 그래서 오시머티닙은 20% 정도 뇌로 들어가는 반면에 얘는 200% 들어간다. 200%.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뇌전이 쪽에서 나오는 게 엄청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헤빌리 트리티드 환자 대상으로도. 그래서 뇌전이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고 이게 VRN11뿐만이 아니고 10, 07 다 뇌를 그냥 내 집 안방 넘나들듯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신약 설계가 포함된 보로노믹스, 보로노이의 신약 설계 플랫폼이죠. 이거에 대한 가치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04였나? RIPK2 그 암비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그것도 뇌에 들어가는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뇌 쪽에 들어가는 거는 스몰 몰레큘러서 보로노이가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전이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는 그냥 CR 뭐 이런 게 우습게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그리 동동이님이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주셨는데, 뇌전이에 대해서 혹은 CNS죠. 신경계 이 분야에서 효과가 좋은 거는 PFS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평균을 낸다고 했잖아요. PFS는. 근데 뭐 레이저 티닙도 그렇고 오시머 티닙도 그렇고 꽤 많은 환자에서 20-30%였나? 뇌전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그냥 PFS가 딱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근데 애초에 그 뇌 쪽으로 진행을 막아버리면 PFS 평균을 내는데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VRN11은 뇌 쪽에 들어가는 게 엄청난 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사기 아이템 같은 거를 하나 더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명주 교수님이 이제 에스모 아시아에서 그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뭐 공부하는데 이거 뭐 좀 써도 되겠죠? CNS Progression in Patients, 그러니까 뭐 뇌 전이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CNS 신경계, 뇌 신경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평가를 했는데 80mm 이상에서 160mm부터는 그냥 0%예요. 0%. 이거는 총 37명인데 80mm에서 9명을 빼면 28명에서는 0%고, 저용량인 80mm에서만 이제 2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0mm부터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중요하니까 안 교수님이 이 장표를 따로 만들었겠죠. 이번에 에스모아시아에서 발표한 내용은, 주된 내용이 VRN11은 2개 내에서 효과가 그러니까 뇌암, 전이된 뇌암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일환인 장표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 1 이상 설계를 어떻게 했냐? 임상 1회 이상에서는 독성이 없으면 환자 12명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 달 정도 약을 써보고 독성이 없으면 넣고, 한 달 정도 써보고 독성이 없으면 넣고, 이래서 1회 이상은 기간이 이렇게 좀 길게 걸릴 수밖에 없고,
내년 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만약에 진짜 나이브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이 진행이 되면 그거 결과는 되게 빨리빨리 나올 거거든요. 관찰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넣고 바로 MRI 계속 찍으면서 그 추적 관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데이터가 이제 나온다는 걸로 봤었는데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증명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그냥 환자가 아니라 그 나이브 환자인데 뇌 전이가 있으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타그리소가 잘 못 잡는 분야인데. 그래서 그 분야에서 헤드 투 헤드로 그냥 타그리소하고 맞짱 떠가지고 뚝배기를 깨버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회사의 계획이고, upcoming development 마일스톤이고, 뭐 320mm 요렇게 임시로 정한 것 같고 하이 도주를 할 수도 있다. to be determined, 앞으로 정해질 것이다. 환자 수는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한다고 해요. 이미 IND가 제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내년 1분기에는 뭐 할 거 같이 이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나이브 환자 대상으로 아마 뇌전이가 된 환자하고 여기서도 두 개 군으로 나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나이브 환자하고 D라인, L라인, 그리고 DL 더하기 그 뇌전이 환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요게 이제 회사 측에서 나온 자료도 있는데 안 교수님하고 아마 소통이 됐겠죠. 뭐 요렇게 한답니다. 도즈 익스펜션 안 교수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코호트 1을 보면 그냥 나이브 환자, 두 번째 코호트를 보면 CNS 메타스타시스, 그러니까 뇌 전이 환자 대상, 코호트 3은 C797S, 코호트 4, 코호트 5는 뭐 에이티피칼 뭐 그런 거고 2차 치료제, 1차 치료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오피셜한 거 아닌가?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회사 측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안명주 교수님 자료, 에스모아시아 자료인데 뭐 다 보시면 부작용이 적다는 내용, 그리고 뇌 쪽에 투과가 굉장히 잘 된다. 오시머티닙을 그냥 쳐 발랐다. 네. 좀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프라미싱, 그러니까 굉장히 약소된 희망적인 안티튜머 에피커시가 있고, 에피커시가 VRN11에서 관찰됐다. 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교수님이 이렇게 떡하니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츠 굉장히 폭발적인 액티비티가 있었다. C797S 대상으로. 그리고 이 약의 뇌 투과도와 두 개 내 안에서 효능을 봤을 때 VRN11은, 그러니까 프론트라인 EGFR 이니비터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GPT 해석을 해봤을 때 1차 나이브 환자 대상으로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요 코호트 1 혹은 코호트 2 대상, 이 대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이 있다. 네, 이게 이제 결론이다 라고 저는 의미를 굉장히 부여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주주 편향적으로.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네요. 네. 오늘의 목표는 뭐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자. 보로노이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은 저는 다 안 샀고 계속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져도 올라도 아쉽지 않고 떨어지면 조금 기쁜 마음으로 더 살려고 항상 물량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스터디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몇 분 메일 보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하려고 아직 보지는 않았고, 스터디 하기 힘들잖아요.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나이 제한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지방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뭐 스터디를 제가 마련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공유를 여러분들한테 웬만큼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공유해도 되실 분들만, 저하고 같이 의견을 계속 나누면서 그런 거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만 스터디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직 스터디 많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뭐 나는 조금 좀 딥하게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뭐 베이직 스터디 반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79편을 한번 보시면 D편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올해 좀 수익이 좀 높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보시면 알 거예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남들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의 본질적인 목적은 강의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과 타이밍을 연구해서 투자를 잘하고 우리 계좌를 살찌우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수익률을 3%, 5% 혹은 10%, 20%를 더 올리는 게 중요하지 뭐 강의 팔아서 돈 벌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좀 재밌게 시간을 녹이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모니터 보고 하루 종일 하면 재미없잖아. 네. 투자를 혼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제가 하루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또 괜히 오지랖 부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좀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 자영업자들, 제가 이제 부동산도 좀 공부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상가 요즘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신데, 뭐 제품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써보고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지인들 뭐 요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요렇게 간단히 홍보도 해드리고, 뭐 여러분들도 좀 홍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 지원해 주시고 뭐 홍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고, 포르노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이렇게 약간 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